독해 7법칙 이제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에서 앞에서 배웠던 부분 빠르게 복습을 하고 26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칙, 우리가 세 덩이 네 덩어리로 보려면 부사를 가로쳐야 된다고 했는데 단어 자체가 부사보다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가 길이도 길고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전명구는 꼭 가로를 치고 부사구라고 생각을 하자고 했고요. 두 번째, 전치사 중에 이 오브라는 전치사만 특이하게 뒤에만 명사가 오는 게 아니고 앞에도 명사가 온다. 명사 오브 명사는 하나의 명사구로 보자고 했고요. 해석은 거꾸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1번 무엇 무엇 의, 앞에 명사가 숫자일 때는 뭐뭐 중에. 근데 저번에 안 배운 거 하나만 이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끔 이 오브가 순서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 앞에 명사가 단위 명사가 나올 때 주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나 이렇게 수거로 외우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a lot of cake, 케이크들의 많이가 아니고 많은 케이크들에서 a lot of는 많은이다 막 외우셨죠? 이런 것들이고, 하나 더 a kind of sport. 그럼 kind 우선 뜻부터 할게요, 여러분. kind는 친절한이라는 원래 형용사인데 뒤에는 항상 명사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kind가 명사일 때는 종류라는 뜻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a kind of sport 하면 스포츠의 종류가 아니고 일종의 스포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 책에 나와 있지만 a cup of milk, 한 잔의 우유. 연구의 해들이 아니고 일련의 연구들. 이런 식으로 단위 명사가 나와서 순서대로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이제 외워가시면 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고요. 하나만 더 공부하자면 여기 이제 숫자 나와서 숫자들 세는 거예요. 수십 명에, 수백 명에, 수백만 명에 할 때는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격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게 처음에는 쉬운데 가면 갈수록 어렵다 그랬어요. 같은 급의 여러 개를 나열할 때는 A, B, and C, A, B, C, or D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는데 이건 따로따로 끊는 게 아니고 하나의 덩어리로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명사, 명사, 명사면 하나의 명사구,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면 하나의 형용사구, 투부정사, 투부정사, 투부정사면 하나의 투부정사로 우리가 자꾸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요거 꼭 명심하시고요. 네 번째, 사실 언어적으로는 이 4법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은 어순이 다른 점인데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4법칙이었죠. 한국어는 한 단어로 꾸미든 두 단어 이상으로 꾸미든 무조건 명사 앞에서 꾸밉니다. 한번 볼게요. 여성이라는 명사를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가 단독적으로 꾸미고 있고요. 두 번째, 소년이라는 명사를 축구를 하는이라는 형용사가 또 앞에서 꾸며요. 그러니까 한 단어든 두 단어든 사실 100단어가 되든 무조건 우리말은 앞에서 꾸미죠. 근데 영어는 위의 경우에는 우리말처럼 똑같이 beautiful 걸로 쓰는데 두 단어 이상으로 형용사가 길어질 때는 명사를 먼저 쓰고 형용사 쓴다 그랬죠? 그래서 a boy playing soccer 이런 식으로 어순이 우선 다른 점 꼭 여러분들 명심해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형용사가 명사 꾸미면 여기서 끊는 게 아니고 하나의 명사구로 보자는 게 바로 4법칙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5법칙은 준동사라서 제가 뒤에 파트에서 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까지가 저희가 앞에서 공부했던 부분들이고요. 오늘 이걸 토대로 아마 26페이지 심화구문 같이 해보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수업 듣는 거 의미가 없어요. 꼭 본인이 해보셔야 되고요. 전치사 모르면 안 됩니다. 전치사 꼭 외우시고. 또 그리고 여기 문장에 있는 단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검색해 가시면서 단어 찾아서 공부를 꼭 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브라는 전치사 여기 보이고요. 서치해즈라는 전치사 여기 보입니다. 여기 가로를 치고 명사, 부명사 하나로 봐야 돼요. 이 팩트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뭐의로 해석하겠죠. 오브는요. 성적과 같은 외적 동기부여 요인의 부정적인 효과.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해석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독해잖아요. 이거 첫 번째 문장이면 어떤 지문에서 나온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 성적과 같은 것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이 아니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구나. 요건 이제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이제 배우지 않은 준동사랑 관계대명사는 제가 그냥 해석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기는 퍼져나가는 형용사처럼 해석해 주셔야 돼요. 스프레딩.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얼렁도 무엇 무엇을 따라라는 전치사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오부 여기 있어요. 해석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해안가를 따라 동쪽으로 퍼져나가던 개척자들. 그러니까 뭐 알렉산더처럼 영토 정복하는 뭐 그런 지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요 언첼리드도 PP이기 때문에 형용사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도전받지 않는 지도자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여러분 for를 무조건 뭐뭇을 위에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드린 전치사 웬만하면 그 뜻을 다양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면 for 다음에 이런 기간이 나오면 이때는 위에가 아니죠. 100년을 위해? 이상하죠? 동안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쓰이는 건 꼭 표현들 다 알아두시고요. 100년 동안 운송업에 있어서 그 도전받지 않던 지도자. 그 뭐 독점적 위치인가 봐요. 경쟁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4번. 여기도 안 배우셨죠?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긴 형용사라서. 기반한 여긴 알려드리고요. and 여기 있습니다. a, b, and c겠죠. 사실은 요만큼의 형용사가 기니까 지금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가치, strength, 강점, 야망에 기반한 리더십의 정체성. 5번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실 수 있는데 지금 아직 투부정사 안 배우셨죠? 투부정사도 긴 형용사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지금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운전하는 능력 이렇게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명사로 봐서 여기서 가로를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안전하게 운전하는 능력에 있어서 음악의 잠재적인 해로운 효과들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그리고 잠깐 또 한번 수일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번 같은 것도 이렇게 수일치 물어보게 된다면 앰비션스 여러 개니까 R이네? 이러시면 안 돼요. 아까 형용사가 꾸며주면 명사구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형용사들이 명사를 꾸미면 다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수식어고요. 실제 주어는 얘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덴티티가 주어겠죠. 아이덴티티에 s가 없으니까 한 개기 때문에 답은 is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수일치 중요합니다. 네, 이제 6번. despite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전치사고요. of 보이고요. toward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긴다는 건 볼 수 있을 거고요. 명사후 명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부사구고요. toward는 무엇을 향해란 뜻입니다. 잘생긴 정치인들을 향해 그 편향성의 그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질문들 많이 나왔는데 원래 정치인들은 얼굴보다 정책이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정책보다 어때요? 얼굴이 잘생기면 좀 호감이잖아요. 근데 유권자들은 자기가 편향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잘생긴 사람한테 표를 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네, 그런 지문들 많이 여태까지 나와서 상식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번. 여기 오브 전치사 나왔고요. 여기 and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끊어서 A and B일 수도 있고요. 요렇게 묶여서 명사 오브 명사에서 이것과 이것의 프로스펙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근데 그건 원래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읽어보셔서 푸는 건데 영어는 또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여러 개 병렬 구조 나열할 때 내용만 같은 게 아니고 보통 형태도 비슷하거든요.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어려워질 때는 여러분 병렬 구조가 찾는 건데 보통은요 요 and와 뒤에 나오는 걸 보고 앞에 비슷한 형태로 찾으시는 게 형태로는 유리해요. 알았죠?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 and 뒤에 여기 having 하고 ing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여기도 ing죠. 설마 everything을 ing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 losing이죠. 그래서 요렇게 묶인 거예요. 그럼 얘랑 요렇게 묶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겠구나. 요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것의 프로스펙트, 가능성, 예상, 전망 이런 뜻이죠. 8번 요거는 그냥 명사 오브 명사입니다. 요 end는 당연히 얘랑 얘를 묶였겠죠. preconceived notion이 지금 여기 보면 선입견이라고 되어 있죠. 저랑 이제 가끔 단어도 하실 텐데 단어 앞에 pre가 붙어 있으면 이건 무조건 미리라는 뜻이에요. before의 뜻이기 때문에 미리라는 뜻이거든요. conceive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마음을 품다,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그 notion은 원래 개념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이게 왜 선입관이냐면 미리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개념이라서 이게 선입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좀 이렇게 하시면 암기하는 게 좀 쉬워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관과 자상의 일반적인 뼈대 이렇게 해석하고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안 배웠어요, 여러분. 관계대명사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제가 아예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그리고 요 펄수가 원래 추구하다란 동사죠. 근데 추구하는 형용사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추구하는 아티스트 이렇게 해석하고요. 저희가 배운 부분은 여기네요. 보스 A and B는 A와 B 모두로 해석한다. 인듀얼은 참다 견디다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탁월함과 어떤 쇼킹한 창의성 모두를 추구하는 예술가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가 어떤 지속적인 것과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창의성 모두를 추구한다는 지문이고요. 10번. 여러분 이런 것들 중요해요. for이란 전치사가 지금 보이는데 얘는 여기서 끊을 수도 있긴 있어요. 여기서 끊어서 A, B, or C로 갈 수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어는 내용도 비슷하지만 형태도 비슷하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얘네들 앞에 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의문사라고 하는 거죠. who, why, where이라는 의문사가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B, or C를 위한 기억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who is 그가 누구인지 왜 그가 그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남자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그런 기억 이렇게 해석하고요. 11번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꾸며준다는 건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다가 아니고 시작하는 형용사처럼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 5월이 나와 있죠. 5월 뒤에 투부정사죠. 잘 보시면 여기도 투부정사, 여기도 투부정사, 여기도 투부정사. 그러니까 A, B, C, 5월 D가 right time이라는 명사를 같이 꾸며주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데이트를 시작하는, 대학을 끝마치는, 너 자신의 집을 구매하는, 또는 아이들을 기르는 올바른 시기, 적절한 시기. 되셨죠? 형용사 내가 꾸며주는 거고요. 12번은 between A and B. 전치사 플러스 명사. 과일과 야채 소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퍼센테이지 갭. 뭐 야채 사고 과일 사는데 남자랑 여자랑 어떤 차이가 있나 봐요. 그런 지문 같고 13번 전치사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거 어디까지일까요? 여기 오브 나와 있으니까 또 근데 and도 있죠. 와. 그러니까 A, B, and C가 하나고요. 명사 오브 명사 끝까지 봐야 되니까 여러분 이 on이란 전치사는 여기까지가 된다는 거고요. 크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야 되죠. 한번 해볼게요. 모델링, 프로블럼 솔빙이니까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적용, 수학적인 능력 분야의 세 가지 수학적인 능력 분야의 포지티브한 효과들, 긍정적인 효과들 이렇게 가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on이란 전치사를 어디서 끊을지를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14번 여기 out of는 전치사 뜻 한 번만 얘기할게요. out of는 원래 어려운데 첫 번째 부정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from, 뭐뭐로부터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수거적으로 쓰이는 건 외울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해석해봐서 여러분 파악하셔야 되고요. get out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나가 이런 뜻이죠. 요건 사실은 낫의 느낌이 훨씬 강한 표현 같고요. 이렇게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근데 여기도 오브 있죠.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같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좀 끊으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위험에 그 길에서 여러분 나간대요. 그러면 위험이 다가오는데 그 길에서 나간다는 건 뭐예요? 탈출한다는 거겠죠? 다가오는 위험 속에서 즉각적으로 그 위험 속에서 탈출하는 것에 어떤 진화적인 장점들 이렇게 해석하고 15번 여러분 우선 요 시리즈요. 이 시리즈 오브는 아까 얼라드 오브나 뭐 kind of 같이 단위 명사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뭐 일련의, 일종의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요 관계대명사도 안 배운 거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주고요. 여기도 동사,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일련의 간단하고 추상적인 목탄화들 이렇게 해석하죠. 어이구 어렵습니다. 요거도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도 그러면 was, were, 수일치 만약에 물어봐요. 주어가 한 개이면 was, 여러 개면 were이죠? 이 형용사들은 얘네를 꾸며주는 수식어구니까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럼 얘가 주어죠. 이 중에서 정확히 누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인 거죠? 그래서 drawings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답은 were이 되는 겁니다. 여러 번 해서 여러분 좀 지겨우시죠?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고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16번. 여기부터는 우선 길이도 길고 조금 어려워요. 여기 on이라는 전치사 하나 보이고요. 여기 and 보이죠? and 어떻게 묶으셨어요? a, b, and c로 묶었나요? 읽어보면 끝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치사는 요까지고요. 수학적인 이해, 문제 해결력, hands-on은 직접적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 그리고 협동적인 일들에 greater한 강조 이렇게 되고 17번 여기 pp죠? involve는 포함하다, 수반하다란 뜻이니까 여기는 수반하는 형용사처럼 이렇게 해석할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원래 이 부분 조금 어려웠어요. 이 and를 뭐 이런 식으로 갈지. 근데 정확히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이 A랑 B라고 보셔야 돼요. 생략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점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from A to B 너무너무 유명한 수거죠. A에서 B까지란 뜻이고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예요. 이제 앞으로 영어 독해가 어려운 점은 영어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외운 대로 그대로 안 써요. 자꾸 문맥에서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크게 보면 A에서 B까지죠. 오리진은 원래 기원, 뭐 시작 이런 뜻이죠. 태초에, 원초에. 그래서 오리지널 아시죠? 오리지널, 원조 이런 뜻이죠. 근데 destination area는 목적지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원에서 목적지까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가 목적지면은 요 기원이라는 건 어디겠어요? 네, 출발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좀 떠올릴 수 있으셔야지. 여기가 목적지니까 여긴 출발지겠죠. 그럼 원래 스타트 에어리아 하셔도 되는데 이걸 어리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잡아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출발하고 되돌아오는 것에 있어서 포함되는 시간과 비용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네요. 네, 여기 좀 배울 점 많았습니다. from A to B 꼭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영어 단어는 문맥에서 잡아가야겠다. 그 생각 꼭 하셔야 되고 18번 여기도 정확히 해석하면 조금 어려워요. 원래 얘가 이렇게 되고 요 관계대명사는 또 안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꾸며준다는 거 알아두세요. 근데 여기를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가셔도 말은 되거든요. 근데 원래 정확히 따지면 제가 아까 kind of는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 그랬죠. 여기 지금 kind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원래 정확한 거죠. 여기 이렇게 가고 다 해석한 다음에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1, 2, 3으로 와야 돼요. 다양한 종류의 관계, 거래, 그리고 교환을 지속하는 것의 발전. 원래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도 말은 되니까 관계, 거래, 교환을 계속하는 것에 다양한 종류의 발전. 와, 근데 사실 이러면 내용이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건데 그런 건 너무 머리 아프니까 나중에 한번 할게요. 그래도 어쨌든 내용은 잡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발전. 사회에 이로운 관계, 교환, 그리고 거래의 어떤 발전. 이렇게 되는 거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19번. 때때로는 부사니까 가로칠 거고요. 여기 오브 보이고 여기 전치사 보이죠? as도 뒤에 명사 나오면 전치사 뜻은 뭐뭐로써죠. 꼭 알아두셔야 되고. 아, 여러분 근데 조심하실 게 여기부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점이 있죠. 점. 이제부터는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 찾는 거예요. 한번 천천히 찾아볼게요. 명사 오브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러면 여러분 A large number of individuals가 문장 맨 앞에 나온 명사니까 당연히 누구예요? 얘가 주어죠. 요 die가 동사가 될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요 die에는 s가 왜 없어요? 수일치 한번 볼게요. 오늘 배웠어. number of는 이렇게 꾸며준다 그랬죠? 그럼 얘가 주어예요. 여러 개가 주어니까 여기 die에 s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어떤 집단 속에서 많은 숫자의 개인들은요 죽어나간대요. 뭐로써요? 야, 여기 중요하네요. habitat, 서식지. carrying capacity는 돌볼 수 있는 능력이니까 수용력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들의 서식지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오버슈팅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넘어섰다는 거겠죠. 그것의 결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죽어나갔대요. 그쵸? 이게 지금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는데 뭐 1900년대 우리 한국만 해도 원래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못 살았죠. 먹고 사는 게 힘들었었죠. 사실은 인류라는 건 원래 이런 식량 부족에 항상 시달리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상식 하나만 그래도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다른 영어 지문에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 논술도 쓰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게 그 멜서스의 인구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식량과 인구 증가를 비교했어요. 근데 식량은 기술 발전에 한계가 있으니까 1, 2, 3, 4 이런 식으로 산술급수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어떻게 증가해요? 기하급수로 증가하죠. 2, 2의 제곱, 2의 삼성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1, 2, 4, 8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식량보다 인구가 어때요?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인구를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도로를 더 더럽히게 해서 더 많이 죽게 만들자. 뭐 이랬던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여러분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분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이제 이런 이론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꼭 한번 읽어 보시고요. 20번에 여기 전치사 오브 보입니다. 휴라는 건 색감이란 뜻이죠. 여기도 문장이니까 그럼 여기서 끊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sim이 동사죠. 그럼 이 명사 오브 명사 요만큼이 주어가 되고 여기 동사 전치사 플러스 끝까지 되시겠나요, 여러분? 요거는 아직 안 배우셨을 수도 있지만 주어, 동사, 주격보의 이 형식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 둘, 세 개 딱 잡아내잖아요. 부사 가로치면 여러분들도 자꾸 문장 이렇게 하셔야 돼. 따뜻하고 시원한 색감의 심리적인 효과는 seem to be 뭐뭐인 것 같습니다. used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누구에 의해서요? 노테르담 축구팀의 코치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색감을 축구 선수들에게 어떤 코치님이 적용을 해보셨나 봐요. 그쵸? 21번은 요 단어 좀 어렵죠? 이거 전통적인 좀 나쁜 뜻으로는 뭐 관습적인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선 전통적인이네요. 명사 오브 명사 여기는 PP니까 꾸며주신다는 거 알겠죠? 앞에서 배웠네요. 여러분 주어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근데 이 pp는 긴 형용사인데 얘가 어디까지인지는 어떻게 알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어를 형용사가 뒤에서 길게 꾸미죠. 그럼 부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형용사가 끝난 다음에 주어 다음에 누구 나와야 돼요? 동사가 딱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선 범위를 잘 못 잡을 것 같으면 여기 occur이라는 동사 보이죠? 지금 이렇게 볼게요. 여기까지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based라는 pp 분사 구문은 요까지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and 때문이다. A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되게 중요하네요. 지금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 end가 누굴 묶었는지는 꼭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건 읽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로는 몰라요. 약과 수술과 대체 의학에 기반한 전통적 의학의 분리. 약과 수술과 대체 의학에 기반한 전통적인 의학의 분리.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잘 보시면 뭐 맞다고 우기실 수도 있는데 약과 수술과 이 대체 의학의 급이 같나요? 잘 보시면 달라요. 달라. 오히려 이거 다시 한번 지워 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엔드워다 엔드워의 뒤에 나오는 게 항상 누구랑 묶였을까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형태적으로 얘랑 비슷한 건 오히려 누구 같으세요? 여러분 얘죠? 네 얘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pp는 요만큼이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요. 사실은 좀 다른데 왜냐면 얘랑 얘가 급이 같으면 나열을 어떻게 해야 되죠? A, B, and C로 하셔야 되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A and B and C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아요, 달라요? 네, 다르다는 거예요. 위에처럼 썼을 때는 얘랑 급이 같다는 거고요. 원래 이렇게 되면 뭔가 근데 사실 이건 정해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끊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끊을 수도 있고 그건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요거는 하나 그래도 꼭 표시를 해두십시오, 여러분. 요 A, B, and C와 A and B and C는 우선 같은 게 아니에요. 읽어서 꼭 끊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여기서 우선 끊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얘랑 얘의 분리 이렇게 되네요. A와 B. 네, 해석해 볼게요. 약과 수술에 기반한 전통적인 의학과 대체 의학의 분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정말로 발생했습니다. 몇 세기예요? 20세기예요. 그러면 끝이 났나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심화 구문들까지 살펴봤고요. 아래 두 개는 이제부터 문장으로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문장 구조할 때도 똑같아요. 가로, 부사 꼭 가로 치시고요. 제가 이제 했던 거 봤습니다만, 여러분 마지막 문장도 이거 근데 하나 보시면요. 여러분 형식으로는 몇 형식이에요? 좀 여기가 주어죠. 사실은 요만큼이 여러분 주어예요. 여기까지부터 여기가 주어고요. 여기 동사죠. 주어 동사만 있으니까 몇 형식이에요? 1형식이죠. 이건 부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형식이랑 길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1형식인데도 엄청 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조 이렇게 자꾸 쳐보시고요. 부사 가르쳐서 3개, 4개로 끊으시면 사실 영어 문장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연습을 해보시고요. 요거는 앞에서 했던 얘기네요. 이런 건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처럼 해석된다 이건데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브 임포턴스는 중요한 것의 이래도 되는데 중요한 형용사처럼 해석해도 된다. 가치 있는, 가치 없는, 유용한, 쓸모없는 뭐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건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A and B와 A, B 서로 다른 용법이다. A and B는 나열하는 거지만 A, B는 동격의 용법으로 근데 이 동격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라서 이런 거 한번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근데 전혀 다르죠. A and B와 A, B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중요하네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데 그냥 책에 나와 있어서 한번 할게요. thing, body, 원으로 끝나는 명사.
something, anything, 뭐 nothing 이런 거 아시죠? 그렇게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나는 명사들은요. 여러분 사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가 아까 4법칙에서 말씀드렸는데 형용사가 한 단어로 꾸미면 앞에서 꾸미고요. 영어는 길어지면 뒤에서 꾸민다 그랬죠. 그러니까 긴 게 아니고 요때가 포인트예요. 왜냐면 영어도 한 단어일 땐 원래 앞에서 꾸미거든요. 근데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명사들은 형용사가 한 단어여도 무조건 뒤에서 꾸밉니다. 요게 중요한 거죠. 원래 긴 건 뒤에서 꾸미니까 중요한 게 아닌데 한 단어로 꾸밀 때도 뒤에서 꾸민다는 거. 요거 잘 봐두시고요. 이유가 뭐 궁금하시려나?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something 같은 건 뭐 이게 어떤이고 이게 것이면 형용사랑 명사의 합성어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이 형용사들이 결국 꾸며주는 건 some이에요, thing이에요? thing이죠. 그러니까 요 앞에 형용사 쓰면 이게 너무 머니까 자기가 꾸며주는 명사에 가까워지려고 뭐 뒤로 가는 거래요. 네, 근데 그런 거 모르셔도 되고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도 이제 형용사 한 단어 줬죠. 그러니까 한 단어면 원래 different something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틀리기 때문에 얘가 문법으로 자주 나오는 겁니다. 다양한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공부 이렇게 해보시고요. 뒤에서 꾸민다는 거. 네, 문장 해석법, 동사 뒤를 예상하라.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문장의 구성과 이제 형식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1, 2 형식만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여러분들 휴식하시고 저는 칠판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만나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제가 칠판을 이제 갑자기 하느라 여러분들 저희가 첫날 수업에 5형식 얘기했는데 제가 첫날 수업에는 이제 해석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문법적으로 조금 접근을 할게요. 그리고 외워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건데 오늘 그냥 간단하게 들어만 보세요. 딱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문법에서 봤을 때는 지금 1, 2, 3, 4, 5 형식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잘 보시면 5 형식의 주어 동사는 어때요? 5 형식 모두 똑같죠? 주어랑 동사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럼 동사 뒤가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아까 목차 보시면 동사 뒤를 자꾸 예상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좀 차이점이 있어요. 잘 보시면 3, 4, 5 형식은 여기다 동그라미가 있죠. 목적어들이 있죠. 그래서 3, 4, 5 형식 동사들은 목적어를 이끄는 동사라 그래서 타동사라 그러죠. 이런 걸 VT로 표시를 하고요. 1형식, 2형식은 지금 보면 목적어를 받지 않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을 자동사라고 합니다. 문법 시간에는요. 되셨나요? 그럼 뭐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오늘은 요것만 볼 건데 자동사가 만약에 1000개가 있으면 여러분 990개는 1형식 자동사일까요? 2형식 자동사일까요? 990개는 거의 다 대부분 1형식 자동사예요. 그럼 2형식 동사는 뭐 한 10개, 20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형식을 많이 알아야 될까요? 2형식을 많이 알아야 될까요? 당연히 2형식을 아셔야 돼. 왜냐면 이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2형식 동사를 꼭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사인데 오늘 우리가 외우는 2형식 동사가 아니면 다 1형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필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필기합니다. 1형식은 이따가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거 정도만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2형식 동사 이 정도는 앞으로 꼭 알아두셔야 돼요. 2형식의 대장은 항상 이다이기 때문에 be고요. be, become, remain. 그 여기에 파생되는 단어 동사들이 있는데 그건 책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감 동사 look, smell, sound, taste, feel. 보고 냄새 맡고 소리 듣고 맛보고 느끼는 거 오감 동사. 그리고 seem, appear. 이 정도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런 거 다음 시간에 꼭 시험 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형식 동사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얘네들 뒤에 근데 사실 요게 중요하죠, 여러분. 형용사 부사 나오는 문제 물어보면 정답 무조건 뭐예요? 형용사라고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우선 필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형식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요건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 거니까. She looks beautiful 형용사고 형용사에 ly 붙으면 부사라는 거 아시죠? beautifully. 근데 이 문제를 왜 내는지는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beautiful은 아름다운이고요. beautifully는 아름답게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그녀는 아름다운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 한국어로는요? 아름답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해석할 때는 답이 여러분 이거 같아요. 그래서 함정으로 항상 내는 거예요. 이건 해석하시는 게 아니고 방금 배웠습니다. 아, 이 동사는 방금 외운 몇 형식 동사야? 이형식 동사예요. 여기 보어 자리는 늘 명사, 형용사 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답은 얘가 돼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과 실제 미국인들이 쓰는 게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해서는 부사 같은데 이 형식 동사 뒤는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형용사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맨날 내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3, 4, 5 형식이 사실은 핵심이기 때문에 그건 다음 시간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재 한번 보게 되면 교재 요거죠. 문장의 구성. 문장 맨 앞에 나온 명사는 주어기 때문에 은는이가로 해석을 하고 서술어 동사 부분은 동사로 해석을 한다. 문장의 구성 성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품사 들어간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그럼 이제 제가 한 건 이건데 뭐 완전 자동사다, 불완전 자동사다 이런 거는 나중에 얘기할 일 있으면 제가 해드릴 텐데 그런 거 알 필요가 없고요. 방금 제가 이 두 개 설명드린 거예요. 1형식 문장 구조와 2형식 문장 구조. 얘네들은 특징이 여러분들 이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형식이면 주어 동사만 나와야 되죠. 근데 다른 거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아까 저희가 그 마지막 문장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문장 성분에는 안 들어가지만 계속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죠? 부사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1형식도요. 문장 성분은 주어랑 동사만 나오지만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 막 100개구 200개구 말 되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사를 항상 가로를 쳐주셔야 돼요. 1번 한번 볼게요. time. 여러분 주어 동사거든요. 여기 봐봐 또 뭐가 나오잖아요, 그쵸? 이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죠. 그러니까 항상 부사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주어 동사인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이거는 근데 이머지 프롬을 하나로 봐서 이렇게 보셔야 되려나? 네, 요렇게. 아무튼 1형식이라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부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2형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 중간중간에 부사 나올 수 있나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로를 쳐주셔야 돼요. 항상 그거 들어가고요.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나온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 묻는 문제 나오면 꼭 여러분 형용사 표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1번 한번 볼게요. 여기부터. 비동사 여기 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명사어부 명사. 근데 하나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여기 수일치 맨날 했었어요. 부사는 써있지만 없죠. 명사어부 명사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주어는 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 개니까 요 책도 보세요. 여기 이지잖아요. 그쵸? R이 아니고요. 수일치 하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안 배운 겁니다. to image는 형용사처럼 해석해야 돼요. 상상하는. 인간의 인간의 마인드에 대해서 가장 두드러진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래요. 그럼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다. 이런 내용 같고 두 번째 이것도 뒤에서 배웁니다. 접속사 여기 나오면 여기서 끊어주셔야 돼요. 그럼 실제로 여기부터예요. 여기가 주어, 동사, 여러분 이거죠. 하나 해볼게요. in, significantly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세요. 맨날 이 문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의 문제와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당신의 문제와 챌린지는요. 갑자기 그러니까 당신의 문제들은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는 거고요. 중요하지 않은 보여요? 중요하지 않게 보여요? 중요하지 않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으로는 부사 같다고요. 그쵸?
근데 이게 보어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라 형용사가 답이다. 요거 절대 틀리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강조해서 오늘 요거 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또 뭐 있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있네요. 그래서 비동사 너무 중요합니다. 이다나 하다 책 잘 읽어보시고요. 뒤에 명사 형용사 나오면 이다나 되다. 부사 나오면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 있고 오감 동사 look, smell, sound, taste, feel 여기도 뒤에 형용사 나오죠? seem, appear, prove는 근데 사실 얘네들은 여기 to 부정사 오는 걸 더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어쨌든 얘네들도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아까 저희 외웠고요. 비커명 동사. 비커명 동사는 여기 보시면 근데 여러 개 있죠. 여러분 이건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빠르게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go라는 단어 하나만 보자면 이거 가다라는 뜻이죠. 나는 가 말 되니까 이게 일형식 동사거든요. I go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일형식이라면 뒤에 부사만 나오거나 원래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죠. 근데 이 일형식 동사들이 만약에 뒤에 형용사가 나와요. 그럼 사실 구조적으로는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잘못된 게 아니고 일형식 동사 뒤에 여기 형용사 오면 얘네들을 이형식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쓸 때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게 얘네 원래 뜻이 아니고 대부분 일형식 동사들이 이형식으로 쓰이면 되다로 뜻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은 어려운데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고는 원래 가다란 뜻이죠. 근데 여러분들 수거로 이미 알지 않으시나요? 고우배드는 무슨 뜻이에요? 나쁜 가다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상하게 되다로 외우셨죠? 그러니까 여기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이 고우가 되다의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형식이라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턴은 원래 뭐 돌리다, 돌다 이런 뜻이죠. 근데 뭐 그녀가 턴 레드 했다. 그럼 이거 수거로 어떻게 외우셨어요? 뭐 얼굴이 빨갛게 되다 이렇게 외우셨잖아요. 여기도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얘가 이 형식으로 바뀌어서 되다의 뜻으로 바뀌는 겁니다. 너무 많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여태까지는 무작정 외우셨는데 사실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 come은 원래 오다란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come to는 무슨 뜻으로 외워요? 실현? 되다라는 수거로 외우죠. 사실 수거가 아니라고요. 여기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얘 뜻이 되다로 바뀌어서 진짜가 되다, 실현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형식 동사가 이 형식으로 쓰이면 become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remain형 아까 remain형은 남다 유지하다죠? 이건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볼게요. remain, stay, keep 얘네만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되셨죠? 요 세 개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똑같아요. 얘네들도 형용사 부사 물어보면 형용사가 와야 된다. 여기도 명사 형용사 와야 된다. 계속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 이 형식 그래서 문장들도 한번 좀 표시해 보시고요. 네, 크게 어렵진 않을 거기 때문에 보시고 그냥 여기 자꾸 눈여겨 보시는 게 그럼 여기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요렇게 물어볼 거라고 요거 안 된다 요렇게 한 번만 써보세요. 날씨는 따뜻한 되다 따뜻하게 되다 우리말로는 따뜻하게 되다죠. 요거 같은데 요 become이 이형식 동사라 형용사 온다 지금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저랑 문법 문제도 혹시 풀 텐데 제가 지금 이걸 한 10대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형식 동사 완벽히 외우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이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해되셨으면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근데 외워야 되는 걸 자꾸 이해만 하고 끝나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요거 꼭 외워주시고 다음 시간에 4형식, 5형식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거 외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형식 동사 쉬울 때 완벽히 외워서 39페이지까지 여기 40페이지 14번까지는 꼭 한번 눈여겨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